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오늘은 나비시 다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비시 다래를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포인트만 알면 정말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나비시 다래의 식물학적 특성 완벽 정리. 나비시 다래는 열대성 식물이지만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학명으로는 라틴명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열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최대 2m에서 2m 반까지 자랄 수 있는 관목형 식물입니다. 잎은 길쭉한 타원형으로 광택이 나며 가장자리가 약간 물결 모양을 띱니다. 잎의 색은 진한 녹색으로 건강한 개체는 잎에 윤기가 흐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축 늘어지는 줄기인데 이 때문에 수양 자스민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줄기는 초록색에서 시작해 성숙하면서 연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뿌리는 천근성으로 깊게 내리기보다는 옆으로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꽃의 구조와 개화 메커니즘 심층 분석. 나비시 다래의 꽃은 정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꽃대에서 5개에서 15개 정도의 꽃망울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꽃봉오리는 처음에 연두색을 띠다가 점차 순백색으로 변합니다. 완전히 개화하면 지름이 2cm에서 3cm 정도 됩니다. 꽃잎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꽃잎은 타원형입니다. 중앙에는 노란색 수술이 선명하게 돋보이는데 이것이 꽃의 포인트입니다. 개화는 아래쪽 꽃망울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의 꽃대가 완전히 피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개화 기간 동안 은은한 향기가 나는데 자스민과 비슷하면서도 더 부드럽습니다. 광 조건 성공의 70%를 결정하는 요소. 제가 20년간 재배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바로 빛입니다. 나비시 다래는 강한 직사광선을 싫어합니다.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의 간접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레이스 커튼으로 한번 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이나 서양 창가가 최적의 위치입니다. 남양은 여름철에 너무 강한 빛이 들어와 잎이 탈 수 있습니다. 북향도 가능하지만 개화가 약간 늦어지고 꽃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빛이 부족하면 줄기가 웃자라고 잎색이 연해집니다. 반대로 빛이 너무 강하면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타들어갑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베란다 바깥쪽에 두어도 좋지만 한여름 오후 햇살은 피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로 들여 가능한 한 밝은 곳에 배치합니다. 온도 관리의 모든 것. 나비시 다래는 온도에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최적 생육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한국의 봄과 가을 날씨가 딱 맞는 온도입니다. 여름철 30도 이상의 고온도 견디지만 35도가 넘으면 성장이 둔화됩니다. 이럴 때는 통풍을 더 신경 써주고 물을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겨울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최저 온도는 섭씨 5도까지 견딥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월동 온도는 섭씨 10도 이상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식물이 동해를 입어 회복이 어렵습니다. 겨울철 베란다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진다면 반드시 실내로 들여야 합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실내외를 이동할 때는 중간 단계를 거쳐 서서히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주기, 20년 경력자의 실전 노하우. 물주기는 나비시 다래 재배의 핵심입니다. 이 식물은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은 치명적입니다. 제가 개발한 물주기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 3월부터 5월까지는 흙 표면이 마르면 바로 줍니다. 손가락을 2cm 정도 깊이로 넣어봐서 촉촉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물을 주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새순이 나오고 꽃대가 형성되는 시기라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략 2일에서 3일 간격이 되는데 화분 크기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름철 6월부터 8월까지는 증발량이 많아져 물 소비가 빠릅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낮에 물을 주면 뿌리가 찔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받침대에 고인 물은 반드시 버려주어야 합니다. 가을철 9월부터 11월까지는 다시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돌아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물 소비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12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생육이 거의 멈추기 때문에 물을 적게 줘야 합니다. 흙이 완전히 말랐다는 확신이 들 때 주는데 보통 5일에서 7일 간격입니다. 겨울철 과습으로 인한 뿌리 썩음이 가장 흔한 실패 원인입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줍니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충분히 주고 마르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한데 수돗물을 하루 정도 받아놓았다가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염소 성분도 날아가고 실온과 비슷해져서 뿌리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흙배합 전문가의 황금 레시피. 좋은 흙은 나비시달의 재배 성공의 절반입니다. 제가 20년간 실험하고 개선해온 최적의 배합비를 공개합니다. 기본은 배수성과 보수성의 균형입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화분용 흙은 나비시다레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직접 배합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원예용 상토 5, 마사토 3, 펄라이트 1, 부엽토 1의 비율입니다. 상토는 기본 영양분을 제공하고 보습성을 담당합니다. 마사토는 배수를 돕고 뿌리 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펄라이트는 가벼우면서도 통기성을 높여줍니다. 부엽토는 유기물을 공급하고 미생물 활동을 도와줍니다. 화분 바닥에는 굵은 마사토나 난석을 3cm에서 5cm 깔아줍니다. 이게 배수층 역할을 해서 뿌리가 물에 잠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분갈이할 때마다 새 흙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흙은 영양분이 고갈되고 병원균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분갈이 타이밍과 테크닉. 분갈이는 식물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나비시달에는 뿌리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정기적인 분갈이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봄, 정확히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입니다. 새순이 나오기 직전 식물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최적기입니다. 분갈이 신호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분 및 배수구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확실한 신호입니다. 물을 줘도 흙에 스며들지 않고 위로 넘치면 뿌리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성장이 멈추거나 잎이 작아지는 것도 분갈이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1년에서 2년에 한 번이 적당한데 성장 속도에 따라 조절합니다. 분갈이 일주일 전부터 물을 약간 적게 줘서 흙을 살짝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흙이 뿌리에서 쉽게 떨어집니다. 화분에서 식물을 꺼낼 때는 화분을 옆으로 눕혀서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뿌리 주변의 묵은 흙을 절반 이상 털어냅니다. 이때 상한 뿌리나 너무 긴 뿌리는 가위로 정리해줍니다. 새 화분은 기존 화분보다 한 치수 큰 것을 선택합니다. 너무 큰 화분은 과습의 원인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깔고 새 흙을 약간 넣습니다. 식물을 중앙에 놓고 높이를 맞춘 후 주변에 흙을 채워 넣습니다. 흙을 넣으면서 가볍게 두드려 공기 구멍을 없애줍니다. 분갈이 후에는 물을 흠뻑 줘서 흙을 안정시킵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3일에서 5일간은 그늘진 곳에서 회복시킵니다. 이 기간에는 매일 물을 주되 양은 적게 줍니다. 5일 후부터는 정상적인 위치로 옮겨 일반 관리를 시작합니다. 비료, 꽃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밀. 적절한 시비는 개화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나비시달에는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개화기에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봄철 새순이 나올 때 첫 번째 시비를 합니다. 질소, 인, 칼륨이 균형 잡힌 완효성 비료를 사용합니다. 알갱이 형태의 고체 비료를 화분 가장자리에 묻어줍니다. 한 달에 한 번 3개월 동안 총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인산 비료를 추가합니다. 인산은 꽃 형성과 개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액체 비료를 사용한다면 권장량의 절반으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과한 비료는 오히려 잎만 무성하고 꽃이 적게 피는 원인이 됩니다. 여름 한창 더울 때는 비료를 중단합니다. 고온기에 비료를 주면 뿌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한 번 더 가벼운 추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겨울 휴면기에는 절대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선호한다면 발효된 깻묵이나 개분을 소량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와 수영 관리의 기술. 아름다운 수영은 적절한 가지치기에서 나옵니다. 나비시달에는 방치하면 줄기가 사방으로 뻗어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가지치기의 첫 번째 목적은 통풍과 채광 개선입니다. 꽃이 완전히 지고 난 후 늦가을이 가지치기 최적기입니다. 죽은 가지나 병든 가지는 발견 즉시 제거합니다. 안쪽으로 향하는 가지나 교차하는 가지도 정리합니다. 너무 길게 자란 가지는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 잘라줍니다. 자를 때는 마디 위 5mm 지점에서 45도 각도로 자릅니다. 깨끗하고 날카로운 가위를 사용해야 단면이 깔끔합니다. 자른 단면에는 목탄 가루나 계피 가루를 발라 병균 침투를 막습니다. 가지치기 후 일주일 정도는 물을 약간 적게 주면서 회복을 돕습니다. 봄에 새순이 나오면 순지르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순지르기는 새순이 10cm 정도 자랐을 때 끝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격가지가 더 많이 나와 풍성한 모양이 됩니다. 지지대를 세워주면 늘어지는 줄기를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 완벽 대처법. 20년간 겪은 모든 병충해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나비시다래는 비교적 강건하지만 몇 가지 적이 있습니다. 진딧물이 가장 흔한 해충입니다. 새순이나 꽃봉오리에 주로 붙어 즙을 빨아먹습니다. 발견 초기에는 물티슈로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개체수가 많아졌다면 님 오일이나 식물성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화학 살충제는 꽃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개화기에는 피합니다. 응애는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잎 뒷면에 흰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면 응애입니다. 응애는 물을 싫어하므로 잎에 분무를 자주 해주면 예방됩니다. 발생했다면 응애 전용 살충제를 3일 간격으로 3회 처리합니다. 깍지벌레는 줄기나 잎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로 보호받고 있어 일반 살충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칫솔에 식용유를 묻혀 문질러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한 경우 해당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빠릅니다. 달팽이와 민달팽이는 야외나 베란다에서 문제가 됩니다. 밤에 활동하므로 저녁에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린 잎을 갉아먹어 성장에 큰 지장을 줍니다. 발견 즉시 손으로 제거하고 달팽이 퇴치제를 화분 주변에 뿌립니다. 곰팡이 질병은 과습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거나 하얗게 가루가 생기면 곰팡이입니다. 병든 잎은 즉시 제거하고 통풍을 개선합니다. 물주기를 줄이고 살균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뿌리 썩음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잎이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하고 시들면 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분에서 꺼내 상한 뿌리를 모두 잘라냅니다. 건강한 뿌리만 남겨 새 흙에 다시 심고 물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월동 관리 겨울나기 완벽 가이드. 겨울 관리가 다음 해 개화를 결정합니다. 나비시다래는 열대 식물이라 추위에 약합니다. 10월 중순 기온이 섭씨 15도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실내로 들입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적응시킵니다. 먼저 베란다 안쪽으로 옮기고 일주일 후 실내로 완전히 들입니다. 실내에서는 가능한 한 밝은 창가에 배치합니다. 하지만 난방기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건조한 난방 환경은 나비시다래에게 스트레스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그릇을 근처에 두어 습도를 유지합니다. 잎에 분무를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주기는 여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입니다. 흙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고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줍니다. 겨울철 과습은 뿌리 썩음의 주범이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비료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휴면기에 비료를 주면 식물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낙엽이 일부 지는 것은 정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내 온도는 최소 섭씨 10도 이상을 유지합니다. 창가가 너무 추우면 밤에는 커튼을 쳐서 냉기를 차단합니다. 2월 하순부터는 서서히 물주기를 늘려갑니다. 봄이 오면 새순이 움트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정상 관리로 전환합니다. 월동에 성공하면 다음 해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식 방법, 나만의 나비시다래 늘리기. 건강한 모주가 있다면 번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비시다래는 꺾꽂이가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최적의 시기는 5월에서 6월 초입니다. 올해 자란 세 가지 중 튼튼한 것을 선택합니다. 길이는 10cm에서 15cm가 적당합니다. 마디가 2개에서 3개 포함되도록 자릅니다.
아래쪽 잎은 모두 제거하고 위쪽 잎 2장만 남깁니다. 남긴 잎도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 증산을 막습니다. 자른 단면을 밝은 촉진제에 살짝 찍으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꺾꽂이용 흙은 질석과 펄라이트를 반씩 섞어 사용합니다. 배수가 잘 되면서도 적당한 습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배합입니다. 흙을 적신 후 깊이 5cm 정도로 꽂습니다. 비닐이나 투명한 용기로 덮어 습도를 유지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그늘에 둡니다. 매일 환기를 시켜주고 흙이 마르지 않게 분무합니다. 3주에서 4주 후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 잎이 나오면 뿌리가 활착한 신호입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일반 환경에 적응시킵니다. 뿌리가 충분히 자라면 개별 화분에 옮겨 심습니다. 씨앗 번식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화 후 씨방이 익으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때 채종합니다. 씨앗을 물에 하루 불린 후 파종합니다. 발화까지 2주에서 3주 걸리며 개화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개화 촉진 비법. 더 많은 꽃을 보고 싶은 건 모든 재배자의 소망입니다. 제가 실험한 개화 촉진 방법들을 공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도 가을 관리입니다. 꽂는 분화는 가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일교차를 경험하게 하면 꽂는 형성이 촉진됩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서늘한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베란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들여야 합니다. 겨울 휴면이 충분해야 봄에 왕성하게 자랍니다. 실내 온도를 섭씨 15도 정도로 약간 낮게 유지하면 좋습니다. 봄에 새순이 나올 때 인산 비료를 줍니다. 인산은 꽂는 형성과 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 관리도 중요한데 봄철에는 마르지 않게 충분히 줍니다. 물 부족은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꽃대가 올라오면 위치를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가 크면 꽃봉오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일조량 확보도 필수입니다. 하루 5시간 정도의 밝은 빛 제시도 JS 계속을 받아야 꽃이 풍성하게 핍니다. 통풍도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공기순환이 좋아야 합니다. 꽃봉오리가 맺히면 습도를 조금 높여주면 낙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화기에는 화분을 돌리지 말고 한 방향을 유지합니다. 품종별 특성과 선택 가이드. 나비시다레에도 여러 변종이 존재합니다. 기본종은 순백색 꽃을 피우는 일반 나비시다레입니다. 가장 강건하고 키우기 쉬워서 초보자에게 추천합니다. 크림색 품종은 약간 노란빛이 도는 꽃을 피웁니다. 향이 기본종보다 강하고 개화 기간이 약간 더 깁니다. 다만 햇빛에 조금 더 민감해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홍빛 품종은 꽃잎 가장자리가 연분홍색을 띱니다. 희귀한 편이라 구하기 어렵지만 관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생육 조건은 기본종과 동일합니다. 외성 품종은 키가 1m 정도로 작게 자랍니다. 작은 공간이나 테이블 위에서 키우기 좋습니다. 개화량은 일반 종보다 적지만 관리가 더 쉽습니다. 대형 품종은 2m 반 이상 자라며 꽃도 크게 핍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압도적인 볼륨감을 자랑합니다. 처음 구매할 때는 잎이 윤기 있고 벌레 흔적이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뿌리가 화분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꽃대가 올라온 개체를 선택하면 그의 개화를 볼 수 있습니다. 계절별 상세 관리 달력. 1월 겨울 한복판입니다. 최소한의 물만 주고 완전 휴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실내 온도 섭씨 10도에서 15도를 지켜줍니다. 2월 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순부터 물주기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위치를 조정합니다. 3월 본격적인 생육이 시작됩니다. 새순이 나오면 첫 번째 비료를 줍니다. 분갈이가 필요하다면 이때 진행합니다. 4월 생장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물주기 간격을 2일에서 3일로 조정합니다. 웃자라는 수는 순지르기를 해줍니다. 5월 꽃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인산 비료를 추가로 시비합니다. 병충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관찰합니다. 6월 개화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물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개화기에는 화분 위치를 고정합니다. 7월 한여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강한 햇빛을 차광해주고 통풍에 신경 씁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확인합니다. 8월 무더위를 견디는 시기입니다. 비료는 중단하고 물 관리에 집중합니다. 응애 발생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9월 가을이 시작됩니다. 일교차를 경험시켜 꽂는 분할을 유도합니다. 물주기를 다시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조정합니다. 10월 월동 준비 시기입니다. 가지치기를 진행하고 수영을 정리합니다. 중순부터는 실내로 들릴 준비를 합니다. 11월 겨울로 접어듭니다. 실내로 완전히 들이고 물주기를 줄입니다. 비료는 완전히 중단합니다. 12월 휴면기 관리입니다. 최소한의 관리만 하며 봄을 기다립니다.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 가끔 분무를 해줍니다. 흔한 실패 사례와 해결책. 20년간 상담한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는 물 관리 실패입니다. 과습으로 뿌리가 썩는 경우가 전체의 40%입니다. 물은 흙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는 빛 부족입니다. 실내 깊숙한 곳에 두면 웃자라고 꽃이 안 핍니다. 창가의 밝은 곳으로 옮기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겨울철 동해입니다.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얼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들이세요.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환경 변화가 크거나 물이 부족할 때 일어납니다. 개화기에는 위치를 고정하고 물을 충분히 주세요. 잎이 누렇게 변하는 증상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과습, 영양 부족, 뿌리 문제 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잎 끝이 갈색으로 타는 것은 직사광선이나 비료 과다입니다. 순백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의 감동은 매년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식물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나비시다레가 건강하게 자라길 응원합니다.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